영화 대사는 또 다른 시의 세계이다. 시나리오 작가들의 땀과 영화 혼이 배어있는 영화 속의 대사는 숱한 이들에게 진한 감동과 추억을 제공해준다. 추억의 영화에서 관객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던 암기하고 싶은 명대사들. 시리즈 5회째로 소개해드린다. 1. 가라데에 국한된 교훈은 아냐. 인생을 통틀어 필요한 가르침이지. 즉, 삶 전체가 균형이 있어야 모든 게 좋아져. 이해하니? 베스트 키드 중 미야기 스승의 대사. 나약하고 소극적인 소년이 가라데라는 무술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와 애정을 깨달아 간다는 영화. 주인공 랄프 마치오를 일약 10대 우상으로 만들어 주었다. 주제곡 더 모먼트 오브 트루스는 그룹 서바이버가 불러 10대 소년들의 갈등과 야망, 그리고 권선징악이라는 도덕적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연출은 로키의 존지. 아빌드센 감독. 그의 스포츠 감각이 화면 곳곳에 묻어있다. 시리즈 3부가 연속 공개될 정도로 호응을 얻었고, 가라데 스승 역의 노리유키 모리타의 연기도 돋보였다. 2. 날 깔보지 마세요. 벤자민 2등 병중 벤자민의 대사. 벤자민은 유태인 왕족 출신의 무남 동료 외딸이다. 그녀는 두 번째 결혼마저 불행으로 끝나자 육군에 입대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한다. 그러나 그녀의 뛰어난 미모 때문에 군대 내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녀는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제3의 남자를 선택해 웨딩 마치를 올리려는데 알고 보니 그는 여자가 있는 플레이보이였다. 그를 냅다 내 동댕이 친 후에 그녀는 자신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강짜를 부린다. 벤자민 역의 골디 혼이 주연과 제작을 검해 수완을 보인 이 영화는 후에 TV 시리즈로 재공개되는 인기를 누렸다. 3. 정의는 늘 악을 이긴다고 말했었죠. 벤지 중 신디의 대사. 체프만 선생은 신디와 폴이 개와 노는 것을 금지하지만 그들은 강아지 벤지와 멀어지게 하려는 어른들에게 반발한다. 그 뒤 신디와 폴이 유괴범들에게 납치되는데 벤지의 뛰어난 기지로 이들은 무사히 구출된다. 찰리 리치의 주제가 아이필. 러브와 함께 벤지가 유괴범들의 협박 편지를 물고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조 캠프 감독의 이 영화는 1974년에 첫 선을 보인 이후 1987년 속편이 선보였다. 후에 TV 드라마로도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은 인간과 동물과의 우애를 묘사한 대표작이다. 4.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뿐이다. 보통 사람들 중 콜라드의 대사.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 데뷔작으로 선보인 이 작품은 핵가족화되어가는 미국 가정의 대화, 단절과 가족 간의 갈등이 파생하는 비극적인 문제를 차분히 그려주고 있다. 콜라드는 자살 미수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알게 된 소녀와 인용한 대화를 나눈다. 이미 주디스 게스트의 소설로 잘 알려진 이 작품은 남부러울 것 없는 중상류층의 풍속도를 예리하게 파헤쳤다. 문예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감을 얻어 흥행 차트 정상을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다. 5. 난 이 지상에 당신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꿈도 못 꾸었소.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난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것이오. 하지만 지금 내가 여기에 있으니 알라시는 너무나 친절한 분이오. 볼레로 중 족장의 대사. 자유로운 삶을 찾아 나선 한 여인이 모로코 사막, 스페인 등을 방황하다 진정한 사랑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는 성홀 가미한 오락물이다. 1980년대 육감적 배우로 화면을 달구었던 보 대릭이 제작까지 담당해서 선보인 영화였지만 그녀의 연기력 부족 등으로 작품성은 형편없는 졸작으로 평가되었다. 단순히 눈요깃거리로 극장가를 누볐으며 그나마 라틴풍의 현란한 선율이 청각을 자극시켰다. 6. 자네들도 여성을 보고 그녀들의 행동들을 유심히 연구할 필요가 있어. 그것도 예술의 한 형태라고. 부메랑 중 마커스의 대사. 마커스는 여자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나이. 이를 시샘하고 있는 타일러와 제라드는 자신들은 왜 여자에게 별반 관심을 못 끄는가를 하소연한다. 이에 마커스가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들려주는 말이다. 시드니 포이티어 이후 혹인 출신의 최고 스타로 대접받고 있는 에디 머피의 이 작품은 한 플레이보이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담. 보이즈 투맨의 주제곡 엔드 오브 더 로드는 빌보드 싱글 차트에 무려 13주간 1위를 기록하면서 영화보다 더 유명해졌다. 7.
나는 나의 육신에서 시를 발견했다. 부와 명예 중 리즈의 대사. 학교 동급생인 여류 작가 리즈와 메리의 20년간에 걸친 우정과 경쟁의식을 그린 조지 쿠커 감독의 역작이다. 이 대사는 한바탕 말싸움을 벌인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우정을 새삼 확인하면서 나누는 말이다. 지적인 오만함에 가득 찬 작가 리즈 역의 제클린 비셋과 가정주부에서 어느 날 문득 자아를 깨닫고 작가로 변신하는 메리 역의 캔디스 버겐이 한치의 양보 없는 연기를 보여주었다. 8. 난 자네 아버지가 대단한 소방관이었다는 것을 알아. 그 직업으로 대단한 명성을 얻었지. 그런데 잘 듣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곳에서 자네에게 어떤 이득을 줄 것으로 기대하지는 말게. 분노의 역류 중 림게일의 대사. 화재 현장에서 싸우는 소방대원들의 투철한 직업의식을 다룬 이색영화이다. 불길을 진압해야 한다는 직업관과 목숨은 지켜야 된다는 인간적인 욕구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며 영화의 흥미를 지속시키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부친의 위협을 잇기 위한 형제의 활약상과 방화범인 동료를 끝까지 구출해내기 위해 애쓰는 주인공들의 행동이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브루스 혼스비의 서정적 주제가도 팝 차트에서 사랑받았다. 9. 우리들은 살아있는 인간이다. 그들은 우리를 전멸시킬 수 없다. 또 쓸어버릴 수도 없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아버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포도 중 존 캐라딘의 대사. 흉년으로 오클라호마 농장에서 추방당한 소작인들의 캘리포니아까지의 고난에 찬 이주 과정을 그렸다. 존 스타인백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했다. 소외되고 지주들에게 학대받는 소시민들의 억척스러운 삶과 역경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훈훈한 감동을 전해준다. 10. 나는 너를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만들 듯이 왜소한 너를 위대한 무용가로 창조하고 싶다. 분홍신 중 볼리스의 대사. 빨간 발레화를 신은 소녀가 춤을 추기 시작하면 영원히 춤을 추어야 한다는 안데르센 동화가 원전이다. 히로인 빅토리아 페이지는 재능을 인정받아 발레단장으로부터 인생을 오직 발레에만 바쳐야 한다고 요구당하지만 그녀는 사랑을 찾아 한 작곡가와 사랑에 빠진다. 그 후 그녀는 사랑과 예술 사이에서 번민하다 열차에 투신하여 자살을 한다. 라스트 씬에서 주인을 잃은 분홍신이 쓸쓸하게 홀로 춤을 추는 장면이 하이라이트다. 11. 내가 제일 두려운 것은 너희들과 어울려 나의 남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브레이킹 어웨이 중 마이크의 대사. 대학 진학에 실패한 뒤 사회의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고 있는 4명의 중마고우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자전거 경주 대회에 출전한다. 피터 예이츠 감독의 차분한 영상이 낙오된 젊은이들의 좌절, 극복기를 다큐멘터리 이상의 훈훈한 감동으로 이끌어갔다. 스티브 테시치 깔끔한 시나리오가 국제영화계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이후 TV 시리즈로 리바이벌되어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12. 또 하나 제가 참지 못하는 건 백악관 출입기자들이 브리핑이 끝난 후에 서로 공연불 소리나 하다가 한 기자가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면 다른 기자가 그것을 자기 기사 속에 인용하는 것이죠. 그것도 백악관 소식통에 의하면 하고 운운하면서요. 브로드캐스트 뉴스 중 제인의 대사. 개성이 강한 3명의 방송인을 통해 치졸한 방송 뒷이야기를 보여준 영화. 특히 카메라 편집으로 왜곡된 사실과 가공의 화면으로 동정심을 산 뒤 이를 출세의 발판으로 삼는 방법 등은 관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방송계의 치부 하지만 귀 기울일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란 평판을 이끄는 데는 연출자 제임스 브룩스의 공이 컸다. 13. 당신들은 공산주의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비공개 중 데이비드의 대사. 1950년대 할리우드 영화인들에게 천형의 족쇄를 채웠던 메카시즘의 독단성을 고발한 작품이다. 이런 주제를 담은 영화는 우디 알렌 웨프론트를 비롯해 수란 작품이 있는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미국 영화인들의 정신적 상흔으로 남아있다는 반증이라고 보고 있다. 비공개는 공산주의자라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근 30여 년의 세월을 눈물겹게 살아야 했던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정회의 실현과 삶을 위해 불의에 타협해야 하는 나약한 인간 외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로키 좋은 친구들의 제작자인 어윈 윙클러의 감독 데뷔작이다. 14. 자,
난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네. 내 말은 그 을 자네가 체포했다면 일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지.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전부야. 자네 지금 어디로 가나? 비버리 힘즈 캅 중 제프의 대사. 시드니 포이티어 이후 최고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흑인 재담꾼 에디 머피의 출세작이다. 마약 밀수 조직을 일망타진해가는 흑인 형사의 활약상은 백인 주도의 경찰 영화에 혁명을 불러온 사례로 꼽혔다. 긴박한 추격 장면과 관객의 허를 찌르는 코믹한 장면, 여기에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육두문자의 파편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조르지오 모로더의 주제곡도 흥겨움을 더해주었다. 15. 좋아, 월드 시리즈를 시청하고 싶지? 자, 이 친구야, 이번 기회는 너에게 멋진 순간이 될 거야. 자, 너 야구 경기 보고 싶지? 야구 보길 원하지? 그저 손만 들어, 손만 들라고. 너 뭐라고 말하는 거야?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세중 맥머피의 대사. 형무소의 강제 노동을 면해보려고 정신병원에 고의로 입원한 인물을 통해 비인간적인 인권 유린, 현실을 고발한 것이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이다. 원작 켄 케이시, 각색 로렌스 하우벤과 보 골드만. 이 대사는 무기력한 환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월드 시리즈 야구 중계를 보려고 투표를 실시하면서 찬성을 하도록 설득을 하는 말이다. 16. 다시 뵐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라진 여인 중 아만다의 대사. 플레이걸이 기차 여행 도중에 한 노파와 사귀게 된다. 그녀는 노파가 스파이의 음모로 돌연 기차에서 사라진 것을 알게 된다. 그 후 노파는 다시 나타나 플레이걸 아만다에게 안부를 물은 뒤 스위스로 다시 잠적해버린다. 알프레드 히치콕 특유의 추리 기법이 가미된 이 영화는 스릴러 영화의 고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소니 페이지 감독 이제시 카의 추리 극장으로도 국내에 친숙한 안젤라 란즈베리를 기용해 리바이벌했다. 17. 참 신기하군 몰리. 마음속의 사랑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으니 말이야. 사랑과 영혼 중 셈의 대사. 절친한 동료에 의해 피살된 이가 귀신과 사람의 혼을 연결시켜준다는 영매의 도움을 받아 이승에 남은 연인과 애절한 사랑을 나눈다는 영화. 동양적인 윤회 사상과 권선징악의 테마를 현란한 특수 촬영을 가미해 선보여 연인 영화의 대명사로 불리워지고 있다. 도자기를 구우면서 사랑을 나눌 때 쓰인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언체인드 멜로디는 1965년 첫 히트 이후 리바이벌 밀리언셀러가 되는 이변을 낳았다. 샘 역의 패트릭 스웨이즈와 몰리 역의 데미 무어는 만인의 연인으로 칭송됐다. 오다 매 역의 우피 골드버그의 코믹한 연기가 객석의 의자를 흔들거리게 했다. 재능꾼 제리 주커가 메가폰을 잡았다. 18. 이 일을 하기로 결정되면 당신은 제 부친이 아니라 제 밑에서 수중을 들어야 합니다. 왜 나를 택하시는 거죠? 알겠어요. 제 치마가 가장 짧아서군요. 사랑을 위하여 중 힐러리의 대사. 백혈병 환자를 돌봐주기 위해 들어간 간호사. 병 간호를 하는 가운데 환자와 연정을 맺어가는 과정을 그린 멜로물이다. 미국 영화에서 백혈병은 비극적 러브스토리의 단골 긴장 요소이다. 이 영화도 러브스토리의 여러 구성을 모방하고 있다. 케니지의 색소폰 주제가와 줄리아 로버츠의 지고지순한 이미지가 흥행 상위권으로 진입시켜 주었다. 환자 빅터 역은 캠벨 스코트, 극중 모치는 실제 어머니가 맡아 이야기 거리를 제공했다. 19. 하느님 힘을 주세요.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삼손과 데릴라 중 삼손의 대사. 삼손과 데릴라는 구약 성서의 삼손과 데릴라 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라스트 씬에서 눈이 먼 삼손이 거대한 반인 반수상과 사원의 돌기둥을 괴력으로 움직여 데릴라와 이교도들과 함께 압사당한다. 이때 대사원을 무너뜨리면서 이와 같은 애절 어린 기원을 외친다. 그 뒤 삼손을 짝사랑하는 밀리암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그녀는 삼손의 이야기는 1000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라고 찬양한다. 10개와 함께 새 실피. 데밀 감독이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히트시킨 대표작이다. 20. 주께서는 한쪽 문을 닫을 때 다른 창문은 열어놓으신다. 사운드 오브 뮤직 중 마리아의 대사. 마리아는 수도원에서 수녀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여유만 생기면 산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즐겨 부른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수녀 원장은 그녀에게 수녀를 포기하고 퇴역 군인인 트랩가의 가정교사 자리를 권유한다. 수도원을 떠나는 날, 마리아는 원장이 들려주는 이 격언을 떠올리면서 이 세상 어딘가에 자신이 해야 할 또 다른 일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신은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은 열어놓는다는 격언과 흡사한 경고이다. 20일. 난 당신을 사랑해요. 아담 알렉스 피터 브라이언. 이름은 아무래도 좋아요. 샤레이드 중 레지나의 대사. 레지나에게 중년 신사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쳐온다. 처음에는 냉정하게 그를 대하던 레지나도 결국 이 신사에게 자신도 깊은 사랑아리를 해왔음을 고백한다. 영화 제목은 서양 장기에 해당되는 체스 게임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우연히 살인 사건에 연관되는 레지나가 하나하나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홉사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듯한 스릴과 긴장을 주었다. 8일을 무대로 조지 케네디, 제임스 코번 등 조연급 스타들의 연기가 오드리 헵번, 캐리 그란트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켜 주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 헨리 맨시니의 음악도 갈채를 얻어냈다.